6번 연인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의 기본 의미입니다. 연인 카드의 기본 의미는 본인과 상대의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남녀의 뒤로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 관계는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남과 여를 살펴볼게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여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육적인 끌림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면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게 되죠. 두 사람의 시선은 끌림으로 시작한 관계도 결국은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녀 뒤로 보이는 나무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언의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는 이유는 결국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끌림으로 시작한 관계도 서로 만나면서 더 높은 단계인 영적인 교감과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두 사람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은 연애가 아닌 경우 이렇게 조언할 수 있어요. 가슴이 설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가슴을 따르세요. 그 일은 당신에게 잘 맞고 축복된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과 잘 맞는 상대가 나타날 것이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소울메이트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조금은 다르고 때로는 밉더라도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소울메이트입니다. 관계의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세요. 일에 관련된 리딩을 해볼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원하던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연인 카드는 짝사랑이 아닌 서로 좋아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그 일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마음에 들고 상대방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방향 리딩을 공부해 볼게요. 기대하고 있던 계약이 깨지거나 한때 사이가 좋았던 상대방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연인이나 부부라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달라서 오해하고 계속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에 관련해서 해석할 때 심장이 뛰는 좋아하는 일이 있음에도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번 전차 카드입니다. 먼저 기본 의미를 살펴볼게요. 전차 카드의 기본 의미는 꿈과 노력의 조화, 목표를 이루어내는 진취적인 능력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전차 앞에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하얀 스핑크스는 꿈, 비전, 목표를 나타내죠. 그리고 검은 스핑크스는 노력, 의지, 과정을 나타냅니다. 전차가 순조롭게 운행하고 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확실한 목표와 노력 말이죠. 전차의 커튼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이 전차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신성한 존재는 당신의 꿈을 보호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언의 해석부터 공부해 볼게요. 스핑크스 상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은 스핑크스와 흰 스핑크스가 상징하는 꿈과 노력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전차의 지붕을 수놓고 있는 수많은 별처럼 신성한 힘이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 신성한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관계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지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꿈꾸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는 상당히 즐거울 거예요. 분명 맞춰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1에서는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결과가 멀게만 느껴지겠지만 과정을 인내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카드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카드이지만 과정의 중요성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역방향 리딩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진행하던 일이 멈추거나 일 앞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차 카드는 목표와 노력의 조화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역방향은 목표가 잘못됐거나 노력이 잘못된 상황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잘못되었다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8번 스트렝스, 힘 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힘 카드의 기본 의미입니다. 힘 카드의 기본 의미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믿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힘 카드의 사자는 우리 안의 욕망과 열정을 나타내고 여성은 내면의 힘, 사랑의 에너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카드는 열정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힘, 사랑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것은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과도한 열정을 드러내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이제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제압하세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보다 더욱 강력한 것은 목표에 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만약 목표로 둔 것에 진심이라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해 볼게요. 두 사람이 원하는 관계나 상황으로 가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의 카드로 힘 카드가 나왔다면 이 관계를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겁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에 관한 리딩을 해볼게요. 당신은 당신의 꿈에 신념과 인내심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당신은 쉽게 타오르고 꺼지는 열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꿈에 대한 신념과 사랑, 또 그 목표를 이루어낼 만한 힘 또한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결국 당신의 사랑의 힘을 증명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해볼게요. 인간은 욕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란 불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좋은 연료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죠. 과도한 열정과 욕망은 조바심을 나게 하고 스스로를 혹독한 경쟁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힘을 믿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은둔자의 기본 의미는 경험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해답과 지혜를 얻는 것,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카드를 살펴볼게요. 은둔자는 노인이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노인은 경험을 의미하며 지팡이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둠은 은둔자의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나타내고 등불은 해답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럼 조언의 리딩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때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불을 들고 내려다보는 은둔자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침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왔으며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고요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해답을 원하는 일이 있다면 고요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세요. 사랑과 관계에서의 리딩을 살펴볼게요. 사랑과 관계에서 은둔자의 카드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화하며 조정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관계에서 해답을 찾을 때 상대와 좀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서 조용히 이 관계를 바라볼 때입니다.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지켜보세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은 돌파구와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당신의 지혜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한 이유는 무언가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하라는 신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고독하더라도 결국 그 해답과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방향의 리딩을 살펴볼게요. 지금 당신은 고독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듯이 지금 신성한 힘은 이 시간의 의미를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은 은둔자는 고독을 이야기하지만 역방향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교류할 타이밍입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의 기본 의미는 삶의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 행운이 시작되는 것, 순조롭고 행복한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수레바퀴 위에 스핑크스가 앉아 있어요. 이것은 운명적인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신비한 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레바퀴와 함께 돌고 있는 죽은 자들의 신 아비누스입니다. 이것은 수레바퀴와 함께 돌면서 죽음에 대한 운명의 지배와 운명에 대한 죽음의 지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죠. 운명은 마치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되죠. 이것은 죽음이 운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수레바퀴 왼쪽에는 뱀이 있어요. 뱀은 타로 카드나 오라클 카드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하죠.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기 때문에 쇠퇴와 재생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뱀은 쇠퇴하고 창조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남과 죽음처럼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모서리에는 운명의 수호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공부할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인생에 아주 좋은 시기가 찾아왔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배움을 얻어야 하는 인생의 시기도 있죠. 사실 인내와 배움이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힘든 카르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이제 힘든 카르마를 끝내고 수확과 보상의 카르마가 시작된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 삶에 찾아온 행운의 찬스들을 충분히 만끽하면 됩니다. 순조롭고 행복한 파도가 삶에 찾아왔을 때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즐기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랑과 관계 리딩을 살펴볼게요. 관계가 멈춰 있거나 장애가 있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이 관계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만남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네요. 일에 관련한 리딩을 살펴볼게요.
당신의 일은 이제 순풍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발전하고 확장될 것이며 성공으로 이끌어줄 많은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역방향의 리딩을 살펴볼게요. 일이나 상황의 지연과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악순환이나 원치 않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